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기라는 말 자체는 어떤 수열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위로 유기라는 것은 적당한 실수 m이 존재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xn의 항들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에 수열 xn은 위로 유기를 한다. 그랬답니다. 자, 요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 xn이 자, 위로 유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수열의 값들이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자, 1, 2, 4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 자, 아주 작은 값에서 쭉 수열의 값이 진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 값이 4로 끝난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의 경우에 이 수열의 항을 나타내는 요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그죠? 작거나 같은 값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수열들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 할 수 있지만 5보다도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최대값이 4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열이 쭉 진행되다가 1, 2, 4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수열 x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와 같은 값들을 보다 지금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상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m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상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특별히 요거 제일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요것을 최소 상계라고 하고 이 최소 상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최소 상계를 뭐라 한다? 상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xn이 모든 수열 xn의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m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상계로 하고 실제 상계는 이와 같은 값들을 이 예에서는 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하고 그 최소 상계를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상한이라고 불러준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 xn을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자, 아래로 유계인 얘는 수열 xn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명히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보다도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더 크거나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2보다 작은 모든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m이라고 표시하고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수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그리고 이 하계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것을 우리는 최대 하계라고 하고 이 최대 하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최대 하계 내지는 하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m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m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아래로 유계, 자, 뭐라고요? 아래로 유계, 아래로 유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도 되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될 때에 그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계의 정의는 적당한 실수 m값이, 양수 n값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치 xn이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요 xn이 일정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일정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형태로 요 수열 xn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가리켜서 뭐다? 유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열이 유계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절대치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적당한 양수 m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시어럼 1이 나와 있는데 요 시어럼 1은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시어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여기 보니까 유계다라고 했죠.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열은 분명히 우리는 이 명제적으로 유계가 참이랍니다. 자, 그게 지금 시어럼 1을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역은, 그쵸, 승립하지 않는다. 요 시어럼은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만은 그 반대인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그 수열이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요 반례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아래 부분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n승이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에, 자,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xn은 1과 마이너스 1을 값을 취하기 때문에 xn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절대치 x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 수열 xn은 따라서 뭐다? 유계임이 틀림없죠. 자, 그러나 이게 이 수열이 유계이지만은 우리가 요 수열 xn은 수렴하지는 않죠.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외울 때에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임이 틀림없다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반례가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인가를 증명하는데, 요 증명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 xn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열을 우리가 xn이라 하고 그 수열이 극한 x에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승의 극한값이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크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임의의 양수값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1을 선택한다 해도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수렴의 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자, 이 수열 xn은 x라는 값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엡실론 값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요 엡실론 이퀄 1에 대응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n이 k